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김수진입니다. 저희가 CAD에서 가상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제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CAD에서 우리가 선, 곡면, 그리고 솔리드 각, 즉 부품을 어떻게 설계하고 하는지, 표현하는지 수학적인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부품들을 조립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걸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오른쪽 앞에 이제 로봇들이 있는데 이 로봇들의 각 부품들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게 우리가 솔리드 디자인이 되고요. 또는 부품 설계, 파트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파트들을 서로 연결해서 조립하는 거 우리가 어셈블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디자인이 필요한 거는 가상으로 제품을 조립해 보면 실제 제품을 조립할 때 쉽게 조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립된 제품이 움직일 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이 되줘야 되는데 가상으로 움직여 보면 3D 상에 움직여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충돌이 돼서 움직이네 움직이지 않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 과정, 움직이는 과정들을 우리가 버추얼 가상에서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셈블리 디자인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셈블리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다음 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도, 물체가 하나 있을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몇 개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조립할 때는 서로 조립부와 조립부의 상대 운동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가 constraint라고 하죠. 구속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하나가 다른 파트와 결합이 되려면 서로 움직이고 회전하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움직이고 회전하는 우리가 좌표 변환이 CAD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CAD에서 그러한 좌표 변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라는 거, 전부 무조건 곱하기만, 매트릭스를 곱하기만 하면 그러한 조립이나 시뮬레이션을 피한 좌표 변환이 다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수학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도인데요. 제가 손이 있는데 이 손은 우선은 X방향으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유도가 있습니다. Y방향으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자유도입니다. Z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세 번째 자유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X, Y, Z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A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회전, 로테이션 A. 자,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이게 로테이션 B라고 합니다.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C축 회전이죠. 그래서 A, B, C축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전 방향으로, 로테이션 방향으로 우리가 세 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상에서는 우리가 6 degree of freedom, 6개의 자유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개의 자유도는 장비에도 쓰이고 로봇에도 쓰이고, 그래서 모든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게임에도 6개의 자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조립을 하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구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조립 부분에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들을 서로 주어서 제품을 서로 조립하게 되는데요. 구속 조건 중에 첫 번째 구속 조건은 우리가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회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Z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구속한 것이죠. 이게 로봇에서 요 팔이 있으면 요 조인트 있죠. 이거는 회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회전축보다는 우리가 직선 이송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밀링이나 선반, 3D 프린터 전부 직선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선 이송만 가능한 게 프리즈매틱 조인트인데요. 이 녀석을 보면은 앞뒤로 이렇게 직선 이송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X, Y, Z축을 우리가 다 프리즈매틱 조인트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특이한 조인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회전과
직선 이송이 동시에 가능한 실린더리컬 조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페리컬 구형 조인트는 모든 방향으로 회전, A, B, C 회전은 전부 가능한 게 우리가 스페리컬 조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사이드는 우리가 역시 회전 가능하고 평행 이동 가능한 게 되겠고요. 컨택트 포인트는 컨택트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두 개가 딱 만나서 서로 떨어졌다 붙었다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는 전부 이렇게 이동이 전부 가능한 게 컨택트 우리 컨스트레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픽스드 컨스트레인트는 아무 방향으로도 못 움직여요. 완전히 구속된 거죠. X, Y, Z로 못 움직이고 회전도 전혀 못하게 구속된 게 픽스드 컨스트레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셈블 돼 있을 때 이 제품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 해석에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도 조립품에 이러한 구속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주면 이렇게 구속 조건을 줘서 조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작기계의 테이블의 예인데요. 공작기계 여기 공작기계 베드가 있는데 이 베드에 축을 탁 넣어서 이 파란 녀석을 조립하면 파란 녀석은 이렇게 회전만 가능하죠. 요거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하면 이 회전하는 축을 우리가 A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 녀석하고 또 노란 녀석을 우리가 조립하게 되면 노란 녀석은 파란 녀석 주식분으로 회전만 가능한데요. 이 회전하는 걸 우리가 C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5축 공작기계의 테이블인데요. 이 5축 공작기계의 테이블이 우리가 디자인할 때는 이 테이블이 서로 상대적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회전하는 좌표 변환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Z축 요 스핀들인데요. 요 회전하는 밀링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동할 수 있는 좌표 변환도 가능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품을 디자인했는데 실제로 부품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전체 부품을 키우고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좌표 변환도 필요한데요. 수학적으로 이러한 좌표 변환들은 전부 매트릭스의 곱하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서 좌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 매트릭스에 더하기, 어떤 건 매트릭스에 곱하기 하면은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지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곱하기로 표현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단일 같은 표현법으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 해서 homogeneous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모든 좌표 변환을 우리가 매트릭스의 곱하기로 표시한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일반의 3D 공간에서 좌표는 X, Y, Z 좌표죠. 그 X, Y, Z 좌표를 이용해서 평행 이동하려면 우리가 X에 DX 도하고 Y에 DY 도하고 Z에 DZ 도하면 평행 이동한 X, Y, Z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더하기잖아요. 매트릭스에 더하기를 써버리면 매트릭스에 곱하기 더하기를 반복하게 되면 컴퓨터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곱하기로 나타내려고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더미로 1이라는 거를 하나 써줍니다. 그러니까 X, Y, Z면 포인트 하나가 표시가 되는데 그냥 거기에 매트릭스에 1이라는 가상의 값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이 1이라는 가상의 값을 넣었기 때문에 매트릭스 변환 매트릭스에 여기에 dx, dy, dz 그리고 대각선으로는 1, 1, 1, 1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행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슬레이션에서 처음에 그러면은 확대는 어떻게 매트릭스의 곱하기를 표시가 되느냐? 확대는 여기가 x가 있을 때
이렇게 곱하면 SXX죠. 그럼 X의 S라는 크기만큼 키웠네요. 그리고 SY의 Y죠. Y방향으로 S라는 크기를 곱해줘서 키웠고요. SZ의 Z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Z방향도 키웠네요. 즉, XYZ 방향으로 크기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게 우리가 스케일이 되는데요. 매트릭스의 곱하기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녀석을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동하려면, tx, ty, tg 요 값, 000을 요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x 되니까 x 더하기 그 다음에 tx 곱하기 1이 되니까 tx가 되죠. x방향으로 tx만큼 이동한 거네요. 평행 이동이 되죠.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도 더하기로 표현하지 않고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요 아래 덤이 있죠.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인데요. 회전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Z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한다. Z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하면은 우리가 X, Y, Z 좌표를 Z방향, Z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이렇게 돌려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일이고요. X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X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는 우리가 X는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1이고요. Y하고 Z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X는 고정되고 Y하고 Z가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번엔 Y축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Y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Y 값 부분에는 1이 들어가고요. X하고 Z 방향에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을 곱해주면 우리가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그러한 좌표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좌표 변환이 어디에 쓰이느냐? 조립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더스트리얼 로봇에 쓰이죠.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우리가 X0, Y0, Z0라는 이런 코디네이트가 있고요. 이 녀석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고정되어 있는 녀석에 우리가 첫 번째 조인트까지는 우리가 D1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평행 이동 좌표 변환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Z축을 중심으로 세타 1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회전 좌표계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인트까지 D2만큼 평행 이동 트랜슬레이션 하고 그리고 세타 2만큼 또 회전하고 로테이션 해주죠. 그 다음에 또 평행 이동하고 또 회전하고 그리고 역시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회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역시 평행 이동하고 회전해주고 평행 이동해서 최종 우리가 손으로 잡는 부분에 좌표를 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좌표의 평행 이동과 회전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 엔드 포인트의 위치 그리고 최종 엔드 포인트의 자세,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로봇을 움직이는 원리는 좌표 변환이 되겠습니다. 이 좌표 변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조인트 스페이스 있죠. 각 세타 1, 세타 2 이러한 조인트 스페이스는 뭐가 돌려주냐면 모터가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터의 회전각을 최종 엔드 포인트의 이 최종 마지막 포인트죠. 최종 마지막 포인트의 X, Y, Z 위치와 그리고 자세로 변환해 주는 좌표 변환. 요거를 계산해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우리가 키네매틱스라고 합니다. 오늘 어셈블리 디자인 그게 왜 필요한지 조립 과정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조립된 녀석의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예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옛날 구형 스마트폰인데요. 각 부품을 조립하고 서로 움직이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드에 쓰이는 작업기죠. 작업기가 파트들이 조립이 돼서 서로 위아래로 올라가고 유압에 의해서 또 유압에 의해서 손이 이렇게 닫혀졌다 열렸다 하는
그러한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파트를 그 기업들은 파트를 디자인한 다음에 하나씩 조립해야 되잖아요. 조립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실제 가상으로 파트들을 전부 분해해 놓은 다음에 이 녀석을 조립해서 완성품이 되는 이 조립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필드에 쓰이는 로봇이죠. 엑스커베이터인데요. 이 녀석의 조립 전 각각 부품들을 보고 있고요. 이 녀석이 조립된 녀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조립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미리 가상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책상인데요. 책상도 마찬가지로 각 부품들을 디자인한 다음에 어떻게 조립이 이루어지는지 보면은 편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AD에서 수학적인 부분이죠. 포인트, 선, 곡선, 곡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피스, 솔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 부분을 봤습니다. 조립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도, 우리가 공간상에서 X, Y, Z 방향으로 이동하고 또 회전 A, B, C 이렇게 6개의 자유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이동하고 회전하기 걸 모든 것을 매트릭스의 곱하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걸 수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녀석을 실제로 적용된 CAD에서 어셈블리 디자인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CAD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애니메이션, 영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애니메이션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 산업에도 이러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피스 디자인, 솔리드 디자인, 그리고 어셈블리 디자인, 그리고 이러한 좌표 변환 기술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